현지에 한국 호텔을 계획 중이었는데, 그때 당시에 백불이 이제 한 8만 잔 남짓 주던 때였습니다. 근데 이제 제 개인 사정상 미국 이민도 계획 중이었고, 또 환율도 뭐 급격히 변하는 때고, 그래서 제가 호텔 건립에는 참여하지 않고 그냥 계속 놀러만 다녔던 것 같아요. 그렇게 뭐 2006년부터 2013년 14년까지 그렇게 놀고 그러다가 그렇게 저렇게 시간은 흐르고 이제 한국에서 이제 제 사업도 좀 소강 상태가 접어들었죠. 건설업 쪽에 종사했는데 2016년 17년을 기점으로 좀 많이 소강 상태가 됐어요, 한국은. 예. 그러다가 이제 평소 가까이 지내던 이제 현지 교민, 처음 왔을 때 뻔나인 CC에 골프 에이전시 하시던 형님이 저를 조용히 부르시더니 KTV 동업을 제안을 하셨습니다. 근데 제 성격상 제가 서비스업 종사에 어울리지도 않고 많이 망설였어요. 그런데 이제 신규 라이센스가 나오지 않는 이제 현재 사정과 또 한인 대비 KTV 매장도 좀 많지 않은 편이라서 반독점 체제로 영업할 수 있고 뭐 그렇게 생각해서, 또 영업은 뭐 동업하시는 형님이 뭐 원체 영업적인 분이라 잘하실 거라 믿고 시작을 하게 됐죠. 그래서 이제 구마일 호텔 앞에 제가 평소에 눈여겨보던 현재 위치를 임대 계약을 이제 덜컥 해놨어요. 계약할 때 당시 형님 12만 불, 15만 불, 저 15만 불에서 초기 30만 불로 이제 사업 규모를 정해놓고 움직였는데, 이게 저희가 위치가 참 좋죠. 현재도 뭐 인근에 호텔 4개가 저희 매장을 감싸고 있는 그런 정도로 좋은 자리고, 그래서 그런지 임대료 또한 다른 KTV들의 이제 2~3배가 되는 정도로 뭐 아주 좋은 자리입니다. 거기다가 2018년도에 유행하던 그때 KTV들이 많이 유행했어요. 미얀마 KTV, 중국 KTV 많이 유행했고, 그런 유행하던 인테리어로 이제 건물 내부를 바꾸니까 돈이 많이 들어갔죠. 근데 일을 버려놓고 보니까 동업자 형님께서는 돈이 없다고 뭐 사정을 하는데, 뭐 어쩌겠어요. 결국 이제 제 돈으로 오픈까지 해놓고 동업자 형님의 지분도 인정해주고, 나중에 후상환 받았습니다. 뭐 제가 해줄 수 있는 부분은 다 해드렸고 많이 양보했고, 형님 또한 뭐 저를 제 친동생 이상으로 너무 잘해주셨고, 그래서 잘 만났던 것 같습니다. 근데 다행히 오픈부터 코로나 시즌, 이제 여기는 코비드 사태가 터지기 전까지 2년이 안 되는 시간에 많이 벌었어요. 뭐 매달 3만 불 이상 순수익 가져가고, 여직원 60명 두고 매일 바쁘게 살았습니다. 매일. 뭐 그렇게 살다 보니까 어떻게 돌아서 보니까 돈도 좀 있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이제 그런 좋은 때도 있지만 삶에는 고비가 오고 언더레이션이 있듯이 코로나가 닥치고 2020년은 정말 잔인한 한 해였습니다. 2020년 1월에는 믿고 의지하던 구마일 호텔 형님이 암에 걸리셔가지고 한국으로 철수하게 됐고요. 그해 7월엔 또 동업자 형님이 코로나를 걸려서 운명을 달리하셨어요. 당시 이곳은 코로나가 정말 무서웠습니다. 한인 교민들 중에도 적지 않은 분들이 병원 치료 한번 받지 못하고 돌아가시곤 했고요. 그때 뭐 2년도 안 되는 시간 동안 저희 원금 회수하고 20만 불 이상 저축을 했는데, 그 돈을 들고 넣어놨던 금고를 들고 동업자 형님 현지 와이프가 그냥 들고 뛰었습니다. 2년 동안 모아놓은 걸 그냥 한 번에 갖고 도둑 맞은 거죠, 도둑. 뭐 그런 시절도 있었고,
근데 뭐 어쩌겠어요. 외국 생활하다 보면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고 어떻게 항상 승리만 하면서 살겠습니까? 네, 하여튼 뭐 형님이 어쨌든 돌아가시고 많은 수습의 시간이 필요했어요. 뭐, 형님도 원체 바쁘신 분이라 한국에도 와이프 있고 여기 미얀마에도 와이프가 있고 두 분 다 뭐 자기 좀 챙겨달라고 나한테 손을 벌리고 있으니 코로나로 문을 닫고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나름 뭐 인간적인 측면에서 해준다고 해서 정리는 많이 뭐 무리 없이 진행을 했지만 제가 많이 손해를 봤죠. 대신에. 네. 어쨌든 그때 코비드 때 정말 뭐 엄혹한 시절을 같이 한 사람들 또 당시 그 위기를 같이 극복해준 이제 주 미얀마 한국 대사관 직원들 또 현지 한인회 분들 그때 당시 고생 참 많았습니다. 다시금 고마운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 감사했어요. 또 이후에 코로나가 수그러들고 이제 좀 나질만 하니까 이번에는 또 쿠데타로 인해서 양군 시내가 모두 준 전쟁터 같았습니다. 모든 업장들은 샤타문을 굳게 닫고 살아야 하고 매일 군인 트럭과 시위대가 대치하고 거리를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저희 매장도 20개월 1년 반이 넘는 동안 문을 닫아야 했고 뭐 지출은 그대로 있었고 이제 고통의 시간이었는데 그때 저 역시 이제 떠나야 할지 버텨야 할지 많은 고민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돌아가신 형님의 가족들에게 뭐 제가 있는 만큼은 다 해드리고 뭐 한 상태라 그때 당시에 여기를 떠나면 저한테는 남는 게 없었어요. 뭐 남기려고 온 건 아니지만 어쨌든 뭐 30만 불 들여서 빈손으로 나갈 수도 없었고 하여튼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때 당시에 어땠냐면 진짜 통행금지를 낮 4시까지 한 적도 있어요. 엄중한 계엄식이었습니다. 그때 함께 해준 미얀마 현지 직원들 또 괴로운 시간을 같이 이제 보내준 교민 친구들이 없었으면 아마 그때 떠났을지도 모릅니다. 네, 다행히 이제 어둠이 걷히고 여명의 시간이 오죠. 여명의 시간이 오니까 정상 영업을 한 지 이제 한 3년 정도 돼가는 듯 합니다. 근데 그 시기부터 슬슬 현지에 이제 골프 여행이 이제 아름아름 소문이 나서 이제 찾아오시는 분들이 점점 늘었는데 제가 9년째 운영하는 미얀마 골프 밴드가 있어요. 그곳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이곳을 이제 소개하고 제가 일정을 도와드리고 또 KTV 또한 정상 영업으로 이제 매일 바쁘게 살다 보니까 현재의 제 모습이 이제 그려진 듯합니다. 예, 돌이켜보면 다 똑같은 것 같아요. 새로운 만남도 있고 또 좋은 인연을 떠나보내야 할 때도 있죠. 시절 이전이라고들 부르더라고요. 이곳에서 만난 인연으로 행복도 느끼고 또 떠나보내야 했던 인연에게는 또 깨우침이라는 것도 배우게 되고 그렇습니다. 외국 생활을 하면 꼭 가져야 되는 그런 마음가짐과 태도인 것 같아요. 또 저에게 문의를 주시는 많은 분들은 제가 걸어온 길을 따라오시는 듯 저와 같은 고민들로 똑같이 문의를 주십니다. 가령 장박 생활을 하면 좀 더 관찰하고 경험해 보시기도 하기도 하고 또 그 단계가 지나면 이곳에 또 인연을 만나서 국제 결혼이나 이제 미래를 설계하기도 합니다. 네, 저는 누구에게 이제 조언할 정도의 인물은 못 되지만 이곳에 오셔서 새로운 생활을 정착하려고 할 때 그때 필요한
마음가짐과 또 주의해야 될 점, 우리가 피해야 될 점에 대해서는 드릴 수 있는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뭐 한 번에 다 풀 수는 없고요. 천천히 저희 미생TV를 보시면서 또 앞으로도 많은 얘기를 나눌 수 있으니까 문의 주시면 제가 아는 만큼 아니면 좀 더 공부해서라도 소신껏 말씀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편집 도와주는 동생이 얘기하지만 부끄러워서 못했어요. 여지 구독과 좋아요로 영상 제작에 큰 응원을 부탁드립니다.